네, 위원장님. 예. 예, 정책형 뉴딜 펀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 출자, 즉 재정 지원을 통해서 모펀드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을 해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만든다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펀드 투자를 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35.4% 정도이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550만 원 정도입니다. 즉 체계도를 한번 보시면 이 민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직접 가져가는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35.4%이고 중산층 이상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체계도를 통해서 보면 손실은 이 재정을 통해서 지원되는 이 전체 국민이 이 위험 우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수익과 손실이 분리가 되면서 구조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폴체 CLSA 리서치센터장은 전략보고서에서 손실을 세금으로 덮는 펀드 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한 바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예. 그 의원님 말씀인데 아까 CS라고 했나요? CS에서 하는 부분에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게 어떻게 하냐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정부가 지금 35% 손실을 준다는 게 아니고 35%까지 약간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이제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는데 그 35%를 후순위 출자해서 위험 우선 분담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수익은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면은 중산층 이상의 35.4% 정도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분리되는 구조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간이라는 점이고요. 게 되게 누구냐면은 금융기관이나 되게 연기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은 국민 참여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맞습니다.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라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 운영 및 판매의 문제점. 우리 위원장님은 원금 보장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커버해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금융이 이렇게 원금보장성 판매를 하느냐. 이명박 정부 때 녹색펀드에서는 이런 원금보장성 판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소부장펀드에서 처음으로 한국성장금융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성장금융의 3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이 뉴딜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성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금 보장성 판매는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 사업 아시죠? 예. MRG 사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업에 손실이 나면 정부 재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MRG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재원이 총 7조 4,109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재원이 이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투입이 되는 사업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성의 문제 또 여러 번 언급됐는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주 투자를 하죠. 예, 그런데 그린 뉴딜의 대표적 산업으로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최근 그 수익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보시죠. 예, 태양광 발전 수익은 S&P와 REC 수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S&P 수익은 2019년 3월부터 급락하여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REC 수익도 2017년 5월 달에 12만 5천 원 선에서 현재 5만 원 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익성의 악화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역시 해상풍력은 전남, 경북, 제주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중지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는 5, 7년짜리의 단기 공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정합성의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BBIG 지수 아시죠? 예. K 뉴딜 지수,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이 뉴딜 지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에 따르면 이 선정된 12종목 중에 주요 10종목의 시총 합계가 322조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미 이 성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뉴딜 펀드의 정책 성장 동력 분야에 기술력을 가진 성장 가능성을 가진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이 지수에 따르면 이미 시총 합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러한 뉴딜 지수와 관련해서 선정에 있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이 개발하고 있던 상장지수 펀드를 뉴딜 맞춤형 상품으로 바꾸면서 3달간 베타적 사용권까지 부여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BBI 관련 주는 이미 그 선정되기 전부터 시가가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배타적 사용권까지 부여받으면서 미래에셋과 그리고 선정된 회사 수익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거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어떤 수익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구조다라는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뉴딜 펀드의 구조적인 문제, 운용 판매상의 문제, 그리고 수익성의 문제, 정책 정합성의 문제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할 수는 없으시죠? 아니 저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설명을 부족한 거라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우선 MRG는 말 그대로 개런티이기 때문에 그건 보증이 들어가는 거고요. 후순위채는 손실이 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후순위채가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장금융이 4조가 들어가고 재정이 3조가 들어가는데 성장금융부터 손실 날 때를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자기 저 산업은행 성장금이 손실 날 걸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미리 손실 날 걸 예단하는 건 조금 하여간 그 취지를 알아서 제가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요. 수익성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다, 해상풍재다 우리가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이 성장금이나 민간 펀드에서 본인이 사업성 판단을 해서 사업성의 수익이 날 만한 걸 본인들이 고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지정한 건 아니다 하는 거고 아마 본인들이 수익 날 걸 찾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뉴딜 지수 BBIG는 그게 이제 원래 BBIG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BBIG가 이제 각광받는다고 있었는데 마침 뉴딜 펀드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되니까 이제 아마 그 비슷하게 이제 약간 미래에셋에서 했던 것 같고요. 3개월간 베타적 사용은 원래도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6개월 베타적 사용을 했는데 논란이 되면서 이제 미래에셋과 협의를 해서 3개월로 단축을 했던 거지 이번에 처음으로 미래에셋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딜 지수 펀드에 들어갈 때는 투자하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게 이미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좀 주가 떨어질 때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고 알프로도 올라갈 거 생각하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을 뭐 도와주려고 하거나 그 기업이 특혜 같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설명을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설명을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허겁지 부족한 설명이고 문제점에 대한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당장 내일 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설명이라든지 내년에 출시할 때 의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거나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